비가 하루 종일 퍼붓던 날이었죠. 아침부터 진료 대기실에 앉아 계셨던 72세 박모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비만 오면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몸이 축 처지고 눈도 침침하고 혈압도 꼭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혈압을 재보니 정말로 160까지 올라가 계셨습니다. 평소엔 125에서 130 정도로 안정적이셨는데 말이죠. 그분 말씀을 듣고 다른 환자분들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비 오는 날엔 저도 가슴이 답답해져요. 장마철만 되면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워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역시 많은 분들이 비 오는 날 몸의 이상 변화를 느끼고 계시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현상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는 것, 실제로 왜 그런 증상이 생기는지,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박지영입니다. 올해로 진료 경력 21년이 되었고, 주로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만성질환을 집중적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비가 자주 내리는 장마철, 몸이 무겁고 기운이 빠지는 느낌을 많이 느끼실 텐데요. 사실 이 시기는 고혈압 환자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장마철엔 기온도, 기압도 변덕스럽게 바뀌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는 평소와 다른 이상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특히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뇌출혈 위험까지 커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에 왜 혈압이 요동치는지, 뇌출혈 위험은 어떤 경우에 커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 시기를 보낼 수 있는지를 제가 전문적인 관점에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는 대기압, 즉 기압이 떨어지는데요. 이때 몸 안의 자율신경계 중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면 심장은 빨리 뛰고 혈관은 수축하게 되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죠. 이런 상황은 특히 혈압이 원래 높으신 분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됩니다. 기압 변화 하나만으로도 혈압이 20에서 30씩 뛸 수도 있고, 그로 인해 뇌 혈관이 압력을 못 이겨 터지는 뇌출혈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또한 기압이 낮아지는 날씨엔 체내 산소 분압도 함께 낮아지기 때문에 심혈관계뿐 아니라 호흡기에도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폐 기능이 약한 분들이나 만성기관지염을 앓고 계신 분들도 비 오는 날은 숨이 더 차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죠? 진료실에 자주 오시는 68세 여성 환자분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매년 장마철만 되면 혈압이 들쑥날쑥 올라간다고 하셨어요. 어떤 날은 머리가 띵하고 무겁게 느껴져서 앉아있기도 힘드셨다고 합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은 아침부터 꾸물꾸물하더니 갑자기 비가 쏟아졌거든요. 오시자마자 혈압을 재보니 평소 125였던 혈압이 무려 158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은 일도 없었다는데 말이죠. 딱 하나 기압이 뚝 떨어진 날이었습니다. 선생님, 몸이 날아갈 것 같고 머리가 띵한 게 고압력이 확 누르는 느낌이에요. 그 말씀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처럼 장마철의 기압 변화는 특히 고혈압 환자에게 아주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럼 이제 뇌출혈의 전조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꼭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기억에 남는 환자 한 분이 계십니다. 74세 여성분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말을 더듬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남편분 말씀이 밥 먹자고 하시는데 밥, 자, 하고 말을 제대로 못 잇더라는 겁니다. 그땐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2시간쯤 지나니 오른팔에 힘이 빠지고 젓가락을 못 드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바로 병원에 오셔서 뇌출혈은 막았지만 MRI 찍어보니 경미한 뇌허혈이 있었던 상태였어요. 이 사례처럼 뇌출혈 전엔 정말 미세하지만 분명한 신호가 옵니다. 우선 말이 잘 안 나오거나 어눌하게 느껴진다면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언어 중추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젓가락질이 잘 안 되는 것도 의심해야 합니다. 치아가 흐려지거나 겹쳐 보이거나 갑작스럽게 두통이 심해지고 토할 것 같은 이런 증상들도 뇌출혈 전조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갑자기 균형을 잃고 중심을 못 잡는다거나 안면이 비대칭으로 일그러지는 느낌, 손발 감각이 둔해지는 등 평소와 다른 작은 신체 이상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뇌혈관 문제는 시시각각 진행되기 때문에 빠른 인지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런 전조 증상은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그렇고요.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 증상이 있었던 그 자체가 뇌에 일시적 혈류장애가 있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예방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아침 혈압을 매일 같은 시간에 안정된 상태로 체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도 중요해요. 갈증이 안 느껴지더라도 하루에 6에서 8잔은 꼭 드셔야 혈액이 묽어지고 혈압도 안정됩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탈수가 쉽게 오기 때문에 밤사이 체내 수분이 줄어들어 아침 혈압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상 후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먼저 드시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음식은 가능하면 싱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국물, 젓갈, 인스턴트 음식은 피하셔야 하고요. 조미료가 강한 음식도 혈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식단 전반을 조금 더 담백하게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은 비가 오더라도 실내에서 수건 스트레칭이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가벼운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릎 관절에 부담이 없고 좁은 공간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실천하기 좋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67세 남성 환자분은 매일 아침 10분씩 실내 운동을 하신 덕분에 혈압이 165에서 125로 떨어졌고 약도 줄이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혈압약만 믿고 지내셨지만 스스로 식단과 운동을 바꾸면서 몸의 반응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본인의 변화에 대한 자각이 시작되면 관리도 쉬워집니다. 그리고 진료 중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겁니다. 비 오는 날만 되면 혈압이 오르는데 약을 바꿔야 하나요? 일시적인 상승은 괜찮지만 3일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에 오셔서 조절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말이 어눌해졌지만 조금 쉬니 괜찮아졌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증상은 뇌출혈 전조일 수 있기 때문에 꼭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그냥 혈압만 높고 증상은 없는데 병원에 계속 다녀야 하나요? 정답은 네입니다. 증상이 없다는 건 아직 합병증이 안 나타났다는 뜻이지 병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고혈압은 시간이 누적되면서 손상되는 장기 질환이기 때문에 꾸준한 추적 관찰과 관리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정리해 볼게요. 당마철엔 기압 변화로 인해 혈압이 급격히 오르기 쉽습니다. 그로 인해 뇌출혈 같은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아침 혈압 체크, 수분 섭취, 짠 음식 줄이기, 실내 운동, 전조 증상 체크까지 꼭 실천해 주세요. 또 갑작스러운 두통과 어지럼증, 치아 흐림, 팔다리 마비 같은 증상은 절대 넘기지 말고 곧바로 병원 가셔야 합니다. 이 한 걸음 빠른 대처가 뇌출혈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내과 전문의 박지영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큰 응원이 된답니다. 댓글도 편하게 남겨주세요. 우리 남편도 매번 비 오면 쓰러질 듯 하다든지 어머님이 장마만 오면 침대에서 못 일어나세요 같은 실생활 이야기 정말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혹시 내 얘긴 좀 특별한데 하시는 분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남겨주세요. 의외로 나도 그랬어요 하고 공감해 주실 분들이 꽤 많답니다. 우리 모두의 경험이 모이면 이 채널이 더 따뜻하고 유익해지겠죠?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만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